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 상승해서 63,500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20일, 60일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역별 정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격 조정이 필요했고 그 이격 조정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격 조정에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그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이걸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잖아요. 이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이슈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움직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갑자기 A라는 이슈가 딱 터졌는데 확 올라가고 B라는 이슈가 딱 터지니까 더 올라가고 C라는 이슈가 터지니까 그냥 또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A는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즉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선반영시킨 겁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삼성전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요즘 들어서는 호재거리들이 나오죠. 여기 7월달 요 날이거든요. 7월 28일 이때 6.6% 올라가면서 7만 원 돌파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7만 원대에서 뭐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7만 원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바닥부터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 삼성전자가 20% 올라왔다는 건 시가총액이 거의 한 6배 정도가 더 큽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20% 올라왔다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본다면 거의 한 150%에서 200% 정도 상승한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격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7월 달 이후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이렇게 몰려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반영된 부분에 실망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요. 올라갈 때도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상승 구간이 먼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평선과 이격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 이격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이런 구간들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세요. 한정기술. 그쵸? 한정기술도 61평 만난 이후에 시세 구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초입 구간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한정기술도 매수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 구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SMR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어때요? 1.8달러부터 5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2달러부터 5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거의 한 25배 올라갔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주가가. 근데 여기서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죠? 뉴스케일 파워, 미국 SMR 60기가와트 수주, 전략적 파트너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이 수주가 기대된다. 뭐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싹 다 빼자고요. 첫 번째 재료가 나온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근데 뉴스케일 파워 얼마나 올라갔나요? 25배.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만 하지 설계 이상의 무언가를 합니까? 반도체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마진율이 70%입니다. 분기별로 30에서 40조 정도의 돈을 벌어요. 그쵸? 마진율이 70%라고 70%. 근데 30에서 40조 정도의 돈을 번다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를 못 갖춰 놓나요?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쵸?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SMR. 그쵸? 앞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설계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누군가는 지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올라왔다고요. 미래 가치가 먼저 반영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포함해서 한국 기업들 말고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수주로. 그쵸? 9월 3일 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근데 시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2년 가까운 시세 구간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세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찾아라. 그러면 이 중간중간 나오는 조정 구간이 있죠. 이 조정 구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케일 파워도 설계 기업도 조정을 받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한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조정을 안 받겠냐고.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되게 싸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그쵸? 근데 4월 달에 이렇게 빠졌었던 거. 요 정도까지는 원래 받아야 됐었던 조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었던 이 하락은 미국 시장이 빠져서 나오는 조정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다시 시세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오는 이격 조정 구간은 반드시 필요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까지도 모두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전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그쵸?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수익 구간이 117%, 8월 19일 날, 그리고 151%, 7월 28일 날, 그리고 188%, 7월 1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격 조정 받는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했죠. 근데 다시 매수 구간을 잡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쵸?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에도 매수 구간 잡아놨어요. 그리고 마감은 94,000원, 매수는 93,900원. 기다렸다 사지 마세요. 추세가 잡혀 있고, 즉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추세가 잡혀 있다는 거고, 이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정 구간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대장주는 적게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달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쭉 내려보면 57%의 수익 구간 2월 5일 날 실현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고 횡보 구간을 거의 한 5달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 이번에 8월 달에 수익 구간 보면 33%,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하나오션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다시 방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화 시스템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는데 6월 27일 날 40%대 수익 구간,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지금 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가니까 철저하게 내가 언제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있는 건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격 조정의 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끝이 나고 나서 시세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A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E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1번이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느냐? 시장이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고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닥에 있는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가면서 주도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100%의 확률로 그래요. 무조건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치고 달리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업종 차트 보시죠.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에 있죠. 정확하게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코스피가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정부에서 지금은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약간 꺾이면서 나왔었던 세금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대주주과세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꺾일 것 같았으면 이렇게 횡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꺾이고 내려가지.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계약 50년 동안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팀코리아는 모두 노예야 이랬으면 이 반등이 없다고요. 근데 나오잖아요. 이 나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격 조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한화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렇죠? 실제 조선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한 거, 실제 그런 논의가 일어난 거, 그쵸? 언제부터예요? 여기에요. 7월 달, 7월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 때 어떤 부분이 나왔죠?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도 현대미포조선과 합병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게 MRO 계약을 작년 8월 달에도 실제 체결을 시켰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시세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조선은 한국이 최고다. 뭐야?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앞으로 하나오션이 이렇게 갈 거야, 갈 수 있어, 이걸
혹시라도 예상이 되더라도 이대로 매매를 하지 말라고요.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예요?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한전기술까지 같이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한화오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KSP 이렇게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 기자재 종목을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왜 그랬을까요?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쵸? 하나오션이 그래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상승 구간이 여기서 다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이 튄다고. 기자재 종목군들 당연히 앞으로 미래가치가 좋아지잖아요. 하나오션이 혼자 배 만드나?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뜨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보세요. 아,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보시면 어때요? 밑에 지우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라갈 때, 그렇죠? 3배 정도 올라왔죠. 그때 한미반도체는 만원 초반부터 19만 원까지 2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드디어 미국에서도 실적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기업은 실적이 나와도 더 갑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에 시세구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언제 나와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차곡차곡 나올 텐데 그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원전이 뭐 뚝딱하면 6개월, 1년이면 지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시작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격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지금 보유하고 있다. 떨어질 걸 예상해서 팔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또 흔들린다 30%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30% 이상의 비중을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 상승 중 시장가면서 올려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9월 4일날 장 시작 전에 바로 시장가로 그냥 바로 주문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등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릴 때는 내가 부담 없는 물량 또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매수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지 매수하고 나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매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매매 구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엄청 중요한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주도주만 매매하자.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저는 주도주만 하니까. 자, 계속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도 2달간의 조정 마무리 단계 중에 있다. 기간 조정에 더해질 수는 있어도 매수해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같이 매수 구간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에서도 하나오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종목 쪽으로 지금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요 내용 보시면 그쵸?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조작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하세요. 우리 바닥 절대 못 잡습니다. 하나오션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지금 또 잡았는데 또 수익이에요. 그쵸? 108,500원에 33% 8월 11일 날 했는데 8월 29일 날 반등 확인하고 11만 원에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또 샀어요. 근데 또 수익이야. 11만 9천 원이야. 그쵸? 거의 한 7, 8% 정도 수익 구간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하나오션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KSP 어때요? 신고가 돌파 비싸게 산 것 같다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현대 마린 엔진 어때요? 그쵸? 이 구간 13% 8월 달이잖아요. 하나오션으로 충분히 수익하고 있는데 수익을 보고 있는데 현대 마린 엔진 추가적으로 더 가. 팔았어. 근데 또 갑니다. 가는 놈이 더 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의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현대 마린 엔진도 그 뒤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3달 반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이틀 안에서 돌아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 그쵸?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내용을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가격 보라고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결과는 같아요. 신고가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다. 그쵸? 현대 마린 엔진 이쪽 구간 24년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어때요? 24년도에 30%대 수익 구간, 24년도 7월이잖아요. 그쵸?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올라가던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올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제가 매매를 안 했는데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23%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6월 달에 올라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쭉 보면 117%, 151%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었죠. 188%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것조차도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반도체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안 빠지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구간으로 다시 치고 달리니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다시 반등 확인, 매도 76%. 딱 3달 걸렸습니다. 단타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단타를 내가 못하겠다 하면 신고가만 보고 매매하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조정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9월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